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2부. 제12장. 12장. 토요일 오후. 퍼붓던 폭우가 잦아들자 하늘은 다시 맑고 경쾌해졌다. 계절은 가을이었지만 공기는 저뭅의 활기로 가득했다. 세상 만물이 축복받은 듯 평화로웠다. 서머 스트리트를 지나는 차들이 일으킨 흙먼지는 산듯한 바람에 흩어졌고 축축한 자작나무와 소나무 향이 그 자리를 채웠다. 게으른 BBC는 사제관문에 기대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프레디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우리 맞은편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가서 잠시 방해 좀 해볼까요? 재밌는 구경이 될지도 모르죠. 평소라면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지 않던 프레디는 이삿짐 정리로 바쁠 그들을 방해하는 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제가 제안한 건 방해입니다. BBC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는 대문을 열고 녹지대를 가로질러 시시빌라로 향했다. 그는 열린 문을 향해 집 안의 어수선한 풍경이 훤히 보이는 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계세요. 진중한 목소리가 안에서 대답했다. 네,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현관은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2층으로 옮기지 못한 옷장으로 막혀 있었다. BBC는 겨우 옷장을 비집고 들어갔다. 거실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람들 혹시 책벌레인가요? 프레디가 속삭였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가요? 글은 읽는 모양이군. 흔치 않은데 대체 무슨 책들이지? 바이런, 슈롭셔 출신 청년. 처음 들어보는군. 모든 육체의 길. 처음 들어보는군. 기번, 반가워. 조지는 동일어를 읽는군. 쇼펜하우어. 니체. 너희 세대는 알아서 할 일이지. 허니처치. BBC. 저것 좀 보세요. 프레디가 경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옷장 처마에 누군가 서투른 솜씨로 쓴 글씨가 보였다. 새 옷이 필요한 모든 사업은 믿지 마세요. 알아요.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마음에 쏙 드는군요. 틀림없이 근호인의 짓일 겁니다. 정말 별난 사람이군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프레디는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가구를 더 이상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림. 성직자는 방을 이리저리 오가며 말을 이었다. 피렌체의 지오토 그림이라니. 꼭 봐야겠어요. 루시가 가진 것과 똑같네요. 그런데 허니처치 양은 런던을 좋아했나요? 어제 돌아왔어요. 재밌는 시간을 보냈겠죠. 네, 아주요. 프레디는 책을 집어들며 말했다. 세실이랑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잘 됐네요. 저도 무시처럼 멍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BBC는 그 말을 무시했다. 루시는 전에는 나만큼이나 멍청했지만 이제 많이 달라졌을 거야. 온갖 책을 읽었을 테니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의학 서적뿐인데요. 나중에 얘기할 만한 책은 아니죠. 세실이 루시한테 이탈리아어를 가르쳐 주는데 루시의 연주가 정말 융하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모든 감정들이 들어있다고요. 세실이 말하길.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에머슨. 다음에 또 올게. 조지는 아무 말 없이 아래층으로 달려가 그들을 방으로 밀어넣었다. 이웃인 허니처치 씨를 소개합니다. 그때 프레디가 전문의다운 돌발 행동을 했다. 어쩌면 수줍음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친절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지의 꾀죄죄한 얼굴을 씻어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쨌든 조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와서 씻으세요. 아, 네. 조지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BBC는 그 모습이 무척 재밌었다. 안녕하세요. 와서 씻으세요. 그는 빙그레 웃었다. 제가 들어본 대화의 시작 중 최고입니다. 그런데 남자들 사이에서나 통하겠네요. 세 번째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안녕하세요. 와서 씻으세요. 라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도 남녀가 동등하다고 말하겠죠. 그럴 거라고 장담합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던 에머슨 씨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비비 씨. 그들은 동반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조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여성들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나요? 성직자가 물었다. 에덴 동산은요? 에머슨 씨가 계속 내려오면서 말했다.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그 에덴 동산은 사실 아직 오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몸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때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BBC는 에덴 동산을 과거가 아닌 다른 곳에 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 남자들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들보다 우리 몸을 덜 경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반자가 되기 전에는 정원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이 시스라는 말은 대체 뭐죠? 프레디는 갑작스러운 철학적 대화에 놀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는 한때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자연을 발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정복 끝에 우리는 단순함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입니다. 플로렌스에서 기억하실 자매님이신 허니처치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조지를 씻겨주신다니요. 여동생분이 결혼하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결혼은 의무입니다. 바이스 씨도 잘 아실 테니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분은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국립미술관에서 우연히 저희를 만나 이 아름다운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해리 오트웨이 경을 화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당 지주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서 사냥법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보수당의 태도와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 바람. 목욕은 잘하셨네요. 허니처치. 당신네 나라는 정말 아름답군요. 절대 아니죠. 프레디가 투덜거렸다. 나중에 꼭, 정말 꼭 찾아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 말씀이시니까요. 바라건대. 예, 누가 그런 응접실에서나 할 법한 허튼 소리를 가르쳐 주더냐? 내 할머니한테나 가서 말해라.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렴. 내 나라는 정말 아름답단다. BBC가 그들을 구원하러 나섰다. 에머슨 씨, 그분이 오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열흘 안에 당신이나 아드님이 다시 전화해 주십시오. 열흘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제가 계단 눈들을 고치는 걸 도와드렸다는 것도 오늘 오후에 목욕할 거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조지. 가서 씻고 와. 왜 그렇게 꾸물거려? 씻고 차 마시러 다시 데리고 와. 우유랑 케이크랑 굴 좀 가져다 줘. 이런 사소한 것들이 너한테 좋을 거야. 조지는 사무실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 건강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조지는 고개를 숙였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우울해 보였다. 가구를 옮긴 사람 특유의 냄새를 풍겼다. 이목욕을 정말 원해. 프레디가 물었다. 그냥 연못일 뿐이야. 몰랐어. 넌 더 좋은 곳에 익숙할 텐데. 네. 이민애라고 말했습니다. BBC는 젊은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집 밖으로 나와 소나무 숲으로 향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잠시 동안 에머슨 노인의 목소리가 그들을 따라다니며 축복과 철학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멈추자 그들에게는 고사리와 나무 사이를 스치는 산들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침묵을 지킬 수는 있지만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BBC는 탐험이 실패로 끝나고 동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자 억지로 수다를 떨었다. 그는 피렌체 이야기를 꺼냈다. 조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머리 위 나뭇가지의 움직임만큼이나 알 수 없는 작지만 단호한 몸짓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했다. 바이스 씨를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군요. 펜션 베르톨리니를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라비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늘 우연의 역사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사실 우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순전히 우연이 아니죠. 당신이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조지는 안도감을 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맞아요. 생각해봤어요. 운명이죠. 모든 게 운명이에요. 우리는 운명에 의해 함께 내던져지고 운명에 의해 갈라집니다. 함께 내던져지고 갈라진다. 12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 무엇도 정착시키지 못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군요. 성직자가 마지막이 말했다. 유용한 조언 하나 드리죠. 멋은 운명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열의 아홉은 당신이 한 짓이니까요. 이제 반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니처치 양과 저를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탈리아요. 그리고 허니처치 양과 결혼할 파이스 씨는 어디서 만났죠? 국립미술관이요. 이탈리아 예술을 보면 당신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과 운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적인 것들을 찾고 우리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영역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좁아집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운명이에요. 조지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덜 불행해진다면 이탈리아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BBC는 그 주제에 대해 그렇게 엄하게 대하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었고 조지를 무시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아직도 우연의 역사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는 이 일화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와주셔서 우리 모두 매우 기쁩니다 라고 덧붙였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여기 있어요. 프레디가 소리쳤다. 아, 정말 좋다. BBC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외쳤다. 저기 연못이 있어요.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가 미안한 듯 덧붙였다. 그들은 미끄러운 솔잎 언덕을 내려왔다. 그곳에는 작은 녹색 언덕에 자리 잡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은 작았지만 사람이 몸을 담글 만큼 크고 하늘을 비출 만큼 맑았다. 비 때문에 물이 주변 풀밭을 덮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길처럼 보여 그들의 발길을 연못 중앙으로 이끌었다. 연못으로서는 확실히 훌륭합니다. BBC가 말했다. 연못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지는 당이 마른 곳에 앉아 쓸쓸하게 부츠끈을 풀었다. 저기 저 많은 버드나무 허브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씨앗으로 심은 버드나무 허브를 좋아해요. 이 향기로운 식물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식물들의 갑작스러운 변화, 이삭고 스펀지 같은 수생 식물지대, 그리고 그 양쪽으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은 질기거나 부서지기 쉽습니다. 헤더, 고사리, 상처, 소나무,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매력적이죠. BBC, 목요간 하세요. 프레디가 옷을 벗으며 소리쳤다. BBC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물이 정말 좋아요. 프레디가 물속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물은 그냥 물이지. 조지가 중얼거렸다. 무관심의 확실한 표시인 머리부터 먼저 적신 조지는 프레디를 따라 신성한 곳으로 향했다. 마치 자신이 조각상이고 연못이 비눗방울 양동이인 것처럼 그는 아무 생각 없어 보였다. 근육을 써야 했다. 몸을 깨끗이 해야 했다. BBC는 그들을 지켜보았고 버드나무 씨앗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율동적으로 춤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첨벙, 첨벙, 첨벙. 프레디는 양쪽으로 2번 헤엄치며 갈대나 지늘게 빠졌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물에 잠긴 미켈란젤로 조각상 같은 조지가 물었다. 연못둑이 무너져 내렸고 그는 질문을 제대로 곱씹기도 전에 물속에 빠졌다. 히프프 올챙이를 삼켰어요. BBC. 물이 정말 좋아요. 물이 정말 시원해요. 물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자리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조지가 햇빛을 받으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물이 정말 좋아요. BBC.
어서 물에 들어오세요. 첨벙, 첨벙. 더운 날씨에 늘 얌전했던 비비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으로 가파르게 솟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로에게 손짓하는 소나무들 외에는 그 어떤 교구민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자동차와 시골 사제들의 세상이 유례없이 멀게 느껴졌다. 물, 하늘, 상록수, 바람, 이런 것들은 계절조차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고 설마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건가? 나도 씻는 게 낫겠어. 곧 그의 옷은 잔디밭의 세 번째 작은 더미를 이루었고 그 역시 물의 경이로움을 만끽했다. 평범한 물이었고 물의 양도 많지 않았다. 프레디의 말대로 마치 샐러드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다. 새신사는 신들의 황혼에 나오는 님프들처럼 가슴 높이의 물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비가 와서 상쾌한 기운이 돌았는지 햇살이 눈부신 열기를 내뿜었는지 아니면 두 신사가 젊고 세 번째 신사가 정신이 젊었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이탈리아, 식물학, 운명을 잊었다. 그들은 놀기 시작했다. 비비 씨와 프레디는 서로에게 물을 뿌렸다. 약간의 예의를 갖춰 조지에게도 물을 뿌렸다. 그는 조용했다. 그들은 그가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했다. 그때 모든 젊음의 힘이 터져나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달려들고 물을 뿌리고 피하고 발로 차고 진흙탕에 빠뜨리고 그들을 연못 밖으로 몰아냈다. 그럼 경주나 해봐, 프레디가 소리쳤다. 두 사람은 햇살 아래 질주했고 조지는 지름길로 가다 정강이에 진흙이 묻어 두 번째 목욕을 해야 했다. 그때 비비 씨가 달리기로 했다.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들은 몸을 말리려고 뛰고 시원해지려고 목욕하고 버드나무와 고사리밭에서 인디언 놀이를 하고 몸을 깨끗이 하려고 목욕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세 개의 작은 옷뭉치가 잔디밭에 조용히 누워 이렇게 외치는 듯 했다. 아니요. 중요한 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없이는 어떤 일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몸은 우리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프레디가 소리치며 조지의 우뭉치를 낚아채 가상의 골대 옆에 놓았다. 축구가 최고야. 조지가 반격하며 프레디의 우뭉치를 발로 흩뜨렸다. 골, 골, 패스. 내 시계 잘 보관해줘. 비비 씨가 소리쳤다. 옷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내 모자 조심해. 아, 안 돼. 그만해. 프레디, 이제 옷 입자. 안 돼. 이건 내 거란 말이야. 하지만 두 젊은이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다. 그들은 나무들 사이로 반짝이며 사라졌다. 프레디는 팔에 성직자 조끼를 끼고 있었고 조지는 젖은 머리에 챙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제 그만. 비비 씨는 자기가 교구민들이 사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더 울리고 소리쳤다. 그러자 마치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시골 교구장인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이봐, 빨리 가. 사람들이 오는 게 보여. 이놈들아. 그의 외침과 함께 얼룩진 땅 위로 넓은 동심원이 퍼져나갔다. 이봐, 이봐. 숙녀분들. 조지와 프레디는 둘 다 교양이 넘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BBC의 마지막 경고를 듣지 못했다면 버터워스 할머니를 만나러 내려오던 허니처치 부인, 세실, 그리고 루시를 피했을 것이다. 프레디는 그들의 발치에 조끼를 떨어뜨리고는 고사리 뒤로 몸을 숨겼다. 조지는 그들의 얼굴에 대고 함성을 지르더니 BBC의 모자를 여전히 쓴 채 연못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쏜살같이 사라졌다. 세상에나. 허니처치 부인이 소리쳤다. 저 불쌍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지? 얘들아, 고개를 돌리렴. 불쌍한 BBC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장 이리로 와요. 세실이 명령했다. 그는 언제나 여자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라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할지는 몰라도 그는 프레디가 숨어있는 고사리 숲으로 여자들을 이끌었다. 아, 불쌍한 비비씨. 우리가 길에 두고 온 조끼가 그 사람 거였어? 세실, 비비씨의 조끼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채실이 루시를 쳐다보며 말했다. 루시는 양산을 쓰고 있었고 분명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 비비씨가 다시 연못으로 뛰어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허니처치 부인. 이쪽으로요. 그들은 긴장하면서도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따라 강둑을 올라갔는데 이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의례 짓는 표정이었다. 어쩔 수 없지. 바로 앞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프레디는 죽은 개투성이 얼굴과 새하얀 어깨를 잎사귀 사이로 드러냈다. 내가 밟힐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맙소사 프레디. 당신이었군요. 정말 형편없게 지저분하네. 집에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편안하게 목욕하면 좋지 않겠니? 엄마, 보세요. 남자는 씻고 남자는 말려야 하고 다른 남자는 얘야. 평소처럼 내 말이 맞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은 논쟁할 처지가 아니야. 자, 루시. 그들은 돌아섰다. 이런 보지 마. 세상에나. 불쌍한 비비씨. 또 얼마나 불행한지. 비비씨는 막 연못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고 연못 표면에는 그의 옷이 둥둥 떠 있었다. 한편 세상의 풍파를 겪은 조지는 프레디에게 물고기를 낚았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난 하나를 삼켰어. 고사리 뒤에 숨어있던 그가 대답했다. 올챙이도 삼켰어.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 안 죽을 거야. 에머슨, 이 야만님 같은 녀석아, 내 가방에 갇혔어.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허니처치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먼저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이 모든 감기는 몸을 완전히 말리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엄마, 어서 가세요. 루시가 말했다. 제발 어서 가세요. 안녕하세요. 조지가 소리치자 여자들은 다시 멈춰섰다. 그는 자신이 옷을 잘 차려입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맨발에 가슴을 드러내고 어둑한 숲을 배경으로 눈부시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허니처치 양. 안녕하세요. 인사해. 루시, 인사하는 게 좋겠어. 누구든 간에 내가 인사할게. 허니처치 부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 저녁, 그리고 밤새도록 물은 콸콸 흘러갔다. 다음 날, 웅덩이는 이전 크기로 줄어들어 그 영광을 잃었다. 그것은 피와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부름이었고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찰나의 축복이었으며 거룩함이자 마법이었고 젊음을 위한 짧은 순간의 잔치였다. 다음 영상에서 제13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